안녕하세요. 어쩌녁부터 오늘 뉴스가 정말 살맛이 납니다. 그죠? 집권 3년 차면 뭐 느슨해지고 뭐 이런 소리 싹 다 들어가게 그럴 소식들이 줄줄이 넘쳐납니다. 우리 촛불 정부, 촛불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가가 이제 국내 문제에서도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지난 6개월, 1년 6개월 동안은 남북미 관계 풀어나가시는데 집중하셨었죠. 이번 방송은 우리 서지현 검사님의 미투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미국의 사기 진보들이 미투를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악용하는가 그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본론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가 제 채널 관리를 계속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핸드폰 등에 들어서 드러나는 조회수가 좀 심하게 관리를 받는 중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여러 각도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이 우리 채널을 공유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 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네 그거 거짓말이잖아 라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시작을 해보면요. 이게 미국 수프림 코트 대법관으로 트럼프가 2명째로 지명한 브렛 캐버너라는 법관의 의회 인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 대선 후보 토론 때도 힐러리한테 너네들이 당신들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법과 질서를 반드시 되돌려 놓고야 말겠다. 이렇게 막 선언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최고 법원인 수프림 코트 판사들이 가짜 진보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 리더인 미치 매커넬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 수프림 코트 분위기를 이제 법대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는 정치 판사들이 아니라 법 해석과 법 그 자체에 충실한 분위기로 벌써 많이 바꿔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또 대법원 판사의 결혼이 생겨서 어, 트럼프가 브렛 캐버너라는 법관을 지명해서 여름 내내 청문회가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근데 작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지명자 브렛 캐버너를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니까 중간 선거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를 초점을 잘 맞춰 드려야 되는데 제가 1994년부터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있는 판넬입니다. 음,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중간 선거하고 결론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연계시켜서 작심하고 써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짜 진보 사기 민주당의 거짓말이 다 탄로 나갔고 트럼프가 지명한 브렛 캐버너는 수프림 코트 대법관으로 지명이 되고 그리고 선거는 공화당과 트럼프의 완승으로 끝이 났죠.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정도부터 청문회가 계속됐는데 그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한 2달 이상 지나고 나서 10월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이 이 후보자가 브렛 캐버너가 37년 전인 15살 때 그때 당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고 했었다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외신 읽으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그 사실을 폭로한 여성은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1번지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음, 샌프란시스코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카운티에 있는 전문 대학인 것 같았습니다. 그 카운티 이름이더라고요. 대학 이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 대학 교수인 것 같았는데요. 심리학 박사학위가 있는 여성이었고요. 근데 이 여성이 어렸을 적에 15살 때 이 캐버너 지명자한테 그런 일을 당했었다고 그런 사람이 그냥 지금까진 참겠는데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 자기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제보했다라는 얘기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은 자기가 고소공포증과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받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척 슈머하고 낸시 펠로시 등등 모든 민주당 이제 의원들이 브렉 캐버너를 그러니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를 추정한다. 이 원칙은 완전 무시하고 공개적인 인터뷰 연설 등등에서 이 사람을 진짜 devil, 악마라고 그리고 파렴치범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말로 부르고 그래서 선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스캔들 중심으로 가면서 난리가 아닌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렉 캐버너한테 아주 어린 딸이 두 명이 있더라고요. 뭐 10살, 8살이던가 그 딸들까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난감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무슨 늙은 여자하고 무슨 뭐 어떤 뭐 글 쓴다는 사람하고 여자들한테 누군가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죠. 누구였죠, 여러분? 참나, 우리의 이재명 지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양측에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쪽과 그런 적 없다라는 쪽이 확연히 다르니까 결국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측에서는 근데 이제 어릴 적부터 몇십 년 친구라는 사람들한테서까지도 그 여성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브렉 캐버너 측에서는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들하고 그동안 같이 그러니까 직업인이 법률가가 된 이후에 막 20년, 10년, 2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여성 직장 동료들 막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한 몇백 명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아니다. 이런 발표 성명서가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직전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그동안 안티 트럼프였던 공화당 상원 의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무슨 프리 어쩌고였는데 그 사람도 이번에 정계 은퇴하고 그러니까 공화당 안티 트럼프면은 이제 그 워싱턴 수함 적폐 세력하고 같이 움직인 게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사람도 정계 은퇴하고 다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상원 의원이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거 관련 위원회의 코커스에 포함이 돼 있었고 이제 이 지명에 반대하는 쪽에 가까운 입장이었어가지고 공화당에서 그 사람이 이탈을 하니까 상황이 트럼프한테 불리한 거죠. 후보 지명자하고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이 청문회를 보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 후보 지명자를 아까 인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오전에 증언을 하고 오후에 브렉 캐버너가 증언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 브렉 캐버너의 말을 더 믿어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발표가 났는데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이 사람이 출근을 하는데 여성들 몇 명이 이 사람이 타려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막 울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지가 우리 성폭행 당한 이런 여성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제 울먹이고 막 이랬죠. 그래갖고 제 기억에 그때 한 4명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되게 짠한 풍경이었고요. 그 공화당 상원의원 그 남성 의원이 엄청 난감해하는 표정이 지금도 눈에 그러니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마음을 바꿔갖고 인준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표결에 들어가는 그 표결이 그날 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주일 미루고 그날부터 FBI 후보 검증을 다시 하는 걸로 일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표결을 미루고 FBI가 후보 검증을 다시 일주일 동안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이슈를 선거에 최대한 가깝게 끌고 나가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이 상원 의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이제 어
그렇게 의견을 내서 트럼프도 그러면 빨리 이제 저기 다시 하라고 그 FBI에서 조사 다시 하라고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되고 나서 이제 FBI 수사가 일주일 진행되는 동안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돌던 얘기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일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로 이 여성이 자기가 폐소공포증이고 고소공포증이라서 비행기를 못 탄다고 했었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서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까지 그러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공부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그 테스트도 자기는 이제 태평양 옆에 서부에 살고 있는데 메인주였던가 아무튼 동부 끝에 그러니까 대서양변에 와서 받았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주장 이 여성하고 이제 대법관 지명자 이 사람 두 명하고 학교를 같이 다닌 이 여성의 평생 절친이라는 여성도 그 여사친이 자기 그런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런 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청문회 표결을 미루고 나서 FBI 제조사로 결정되고 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엘리베이터 가로막았던 그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요. 그 항의했던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후원하는 페미니즘 운동 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프로 힐러리, 프로 민주당 페미니즘 활동가들이었다는 사실이 팍스 뉴스에서 완전히 그 대대적으로 폭로가 됐습니다. 뭐 딴 데서도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팍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참.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또 되게 웃겼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웃겼다기보다 또 밝혀졌던 게 뭐냐 하면은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그 엑스 남친이라는 사람이 이 청문회 이후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자기가 6년 동안 같이 살았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 여성이 청문회에서 폐소공포증이라면서 출입문이 한쪽에만 나 있는 아파트에서는 못 살고 그러니까 앞문 뒷문 다 있는 집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말을 했는데 조그만 출입문 하나만 있는 아파트에서 아주 잘 살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는 말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여성이 이제 심리학 전공한 박사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한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해주는 거를 자기가 옆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 여성이 이제 헤어지고 난 후에 자기의 신용카드를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 민주당 저 사람 미국 민주당 저 애들이 우리나라에 뭐 유시민 전해철 김진표 이해찬 이 사람들한테 배워간 걸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 괴롭히는 그 작전을 민주당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 애들한테 배운 건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치권 애들이 미국 애들한테 배운 건가? 누가 누구한테 배웠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야, 진짜 골드. 그랬고 또 한 가지가 그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울먹이면서 항의하던 그 여성들이 소로스한테서 나오는 돈을 받는 그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이런 일들이 많지만요.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한다. 자기들이 누군지 금방 들통날 거란 생각 안 했나 정말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지켜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브렉 캐버너 지명해갖고 막 온갖 스캔들은 우리나라 외신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울고불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다는 사람들이 조지 소로스한테서 돈을 받는 그 뭐 가짜 페미니스트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를 이용하는데 동원되는 여자들이라는, 이거는 아마 아무 데서도 안 나온 거 맞죠? 저는 못 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올바른 기준과 성과를 내는 곳은 분명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서지현 검사님의 승리를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뭐 양승태도 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때가 되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고 계시는 우리나라 사법부 법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안희정 성폭행 이 사건도 정말로 올바른 원칙에 입각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서 항소심에서 안희정 씨가 미투 관련해서 두 번째로 법정 구속되는 가짜 진보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두 번째로 법정 구속되는 유명 인사, 권력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말씀 전해드렸고요. 곧 또 다시 뵙겠습니다. 굿바이.